중장년 건강의 핵심, 격렬한 운동보다 중요한 생활 속 습관들. 안녕하십니까?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 등산이나 마라톤 같은 격렬한 운동이 최고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땀 흘리며 운동하는 것은 분명 건강에 유익한 활동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분들의 삶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저는 건강의 핵심이 반드시 고강도 운동에만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특정 운동에만 집중하다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일례로 70대 초반의 한 남성 환자분은 매주 거르지 않고 등산을 하셨지만 평일에는 거의 신체 활동 없이 지내셨습니다. 그 결과 주말 등산 시 심장에 갑작스러운 부담이 가중되어 가슴 답답함과 숨가쁨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심장 기능이 간헐적인 과부하로 인해 다소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건강을 위해 시작한 운동이 오히려 몸에 무리를 주는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히 활동량이 줄어들기 쉬운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건강을 위해 운동의 강도보다 중요한 운동의 방식과 더불어 일상 속에서 건강을 다지는 근본적인 원칙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못된 운동 습관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평일에는 주로 앉아서 생활하시다가 주말에 몰아서 격렬한 운동을 하는 이른바 주말 전사 패턴을 보이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활 방식은 우리 몸, 특히 관절과 심혈관계에 급격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회복력이 뛰어나 큰 문제를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신체의 탄력성과 회복 속도는 자연스럽게 저하됩니다. 이때 갑작스러운 고강도 활동은 근골격계 부상 위험을 높이고 심장과 혈관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상 속 꾸준한 움직임의 중요성.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의 총량이나 최대 강도보다는 꾸준함과 일상 속에서의 잦은 움직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계적인 장수촌으로 알려진 지역의 어르신들을 보면 특별한 운동시설을 이용하거나 격렬한 스포츠를 즐기기보다는 텃밭을 가꾸고 집안일을 하고 가까운 거리를 걸어 다니는 등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단 이용 시 주의사항. 계단 오르기는 훌륭한 하체 근력 운동이자 유산소 운동입니다. 하지만 내려갈 때는 체중의 3에서 5배에 달하는 하중이 무릎 관절에 실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무릎 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가급적 오를 때 계단을 이용하고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계단을 내려와야 한다면 반드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천천히 발을 디디며 내려오는 것이 좋습니다. 가사 활동도 훌륭한 운동, 청소기를 돌리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넣는 등의 일상적인 가사 활동 역시 우리 몸의 여러 근육을 사용하게 만드는 좋은 신체 활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몸을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과유불급, 운동 강도와 빈도 조절. 특히 60대 이후에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격렬하게 운동했느냐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값진 건강 자산이 됩니다.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격렬한 운동보다는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실내를 잠시 걷는 등의 짧고 잦은 움직임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의 경직을 예방하는 데 더욱 효과적입니다. 건강을 지탱하는 올바른 식생활 원칙. 아무리 좋은 운동을 꾸준히 한다 해도 잘못된 식습관은 그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가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천천히 꼭꼭 씹어 먹기. 음식을 급하게 먹거나 제대로 씹지 않고 삼키는 습관은 소화기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음식물을 입안에서 최소 20에서 30회 이상 충분히 씹으면
침 속에 소화 효소가 작용하여 1차적인 소화가 이루어지고 위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또한 천천히 식사하면 뇌가 포만감을 느낄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되어 과식을 예방하고 이는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2. 과식을 피하고 소식하는 습관. 배가 부르다는 느낌이 들기 전에 수저를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식사량의 80% 정도만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과식은 소화불량은 물론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 등 각종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저녁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 가볍게 마치는 것이 위장의 휴식을 돕고 숙면에도 이롭습니다. 3. 가공식품 줄이고 자연식품 위주로 섭취.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다양한 식재료를 통해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제철 채소와 과일, 통곡물, 견과류, 그리고 기름기가 적은 살코기나 생선, 두부, 달걀 등 양질의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십시오. 반면 과도한 설탕, 소금, 트랜스지방이 함유된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음식의 섭취는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만성염증을 유발하고 대사 기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4. 올바른 수분 섭취의 중요성. 우리 몸의 약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노폐물 배출을 도우며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식사 중보다는 식간에 조금씩 자주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의 순수한 물을 마시는 것을 권장하며 커피나 차, 당분이 많은 음료는 이뇨작용을 촉진하거나 불필요한 칼로리를 더할 수 있으므로 물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건강한 장수를 위한 생활 속 지혜. 앞서 말씀드린 운동과 식습관 외에도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생활 습관들이 있습니다. 햇볕 쬐기, 하루 10에서 15분 정도, 오전이나 늦은 오후에 부드러운 햇볕을 쬐는 것은 체내 비타민 D 합성을 촉진합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은 물론 면역력 강화와 우울감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질 좋은 수면. 매일 7-8시간의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은 신체적, 정신적 회복에 필수적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며 침실 환경을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과 사회적 교류,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정서적 유대감을 나누는 것은 정신건강은 물론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벼운 취미 활동이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규칙적인 건강검진,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은 말, 작은 습관이 건강한 미래를 만듭니다. 결론적으로 건강한 장수는 어느 한 가지 특별한 비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격렬한 운동보다는 일상 속에서의 꾸준하고 부드러운 움직임, 과식하지 않는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과 긍정적인 마음가짐 등 생활 전반에 걸친 건강한 습관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한두 가지라도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처럼 느껴질지라도 이러한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 10년, 20년 후에 건강한 당신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만 개인의 건강 상태나 기존에 앓고 있는 질환에 따라 적절한 운동의 종류와 강도, 식사요법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건강관리법을 시작하시거나 기존 생활 습관에 큰 변화를 주시기 전에는 반드시 주치의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인에게 맞는 적절한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